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화마를 부르는 악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화마를 부르는 악마 바로 설마입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방심했다가 지금 전국의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20곳이 넘는 산불의 원인이 실수로 빚어진 실화라고 하니 정말 이거 실화입니까? 3월 24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정말 이거 제목이요. 진짜 타조한테 하는 거 아니겠죠? 허준 변호사님 뭐 애칭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타조한테 하는 말이 맞습니다. 뭐라? 주말이었던 그제 오후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많은 운전자들의 가슴을 조마조마 철렁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그 타조인데요. 어머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아찔한 모습까지 에? 포착이 됐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추격전 영상요? 타조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보기 힘든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허허, 네. 경기도 한 고속도로 위입니다. 경찰차가 바삐 출동 중인 모습인데 어머머머! 자세히 보니 누군가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데 저 엉덩이 보세요. 어머나! 타조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로 해봐도 어머나, 타조는 어머나. 피해서 저렇게 도망가기 바쁜데요. 오! 경찰차가 차문을 그냥 지금 타조를 잡으려고요.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을 막기도 하고 그래도 세상에. 피해서 도망가고 심지어 경찰차 차문을요. 저렇게 열었다가 어머머머. 닫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어떻게든 타조를 멈춰 세우려고 애써보지만 세상에. 타조는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질주를 이어갑니다. 어머나 하재근 평론가님 설마인데 진짜 타조예요 진짜. 네, 진짜 타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오후에 119에 신고 전화가 막 쏟아진 거예요. 어머. 9건이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바로 고속도로에 타조가 뛰어다닌다. 진짜 이런- 뛰댕겨요 진짜 네, 어머나.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또 저 타조가 뭐 차선을 준수한 것도 아니고 막 갓길로 갔다가 도로 중앙으로 갔다가 어머나. 칼치기를 막 하면서 위험하게 무법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네. 신호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 그때는 이미 타조가 도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순찰 때 경찰하고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거 조금 후에는 인근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결국 못 잡았단 얘기인데 유인경 평론가님 산으로 도망갔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타조로 인해서 뭐 사람이 다쳤다거나 재산이 손해를 본 거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에서는 이 잘 달리는 타조가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1시간 동안 막 고생을 했는데요. 1시간 뒤에 소방대원들은 네. 고속도로 주변 하천에서 타조를 발견했습니다. 아하. 예, 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놀랐을 텐데 조금 좀 진정을 하고 이 하수 쪽으로 하천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했고요. 네. 구조대원들 한 임야에서 마취총을 이제 머리에 쏴서 타조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타조 농장이 사실 있거든요. 동물원에도 있고요. 그 사육지가 확인이 안 돼서 동물보호단체 인계됐다는데요. 이 타조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거랬냐면 타조는 보통 때도 시속 한 4km로 걸을 때 시속 4km랍니다. 막 달리는 거죠. 그래요? 흥분하면 시속 90km. 어머나 그래요? 그 시속 90m의 자동차가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야. 구경하시던 분들이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많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최진목 교수님 진짜 뭐 상식적으로 봐도 타조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처럼 뭐 동물원이나 그런 데만 있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또 농장에 사육한다거나. 근데 어쩌다 저기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고가 하나 접수된 게 있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타조가 발견된 게 그저께잖아요. 어허. 근데 어제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119, 112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타조 농장에서 타조 2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최진목 교수님 말씀 듣고도 네. 약간 시청자분들은 갸우뚱하시는 게 아니 저 타조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영상은 그제 일인데 네. 신고는 어제 들어왔다. 혹시 최진목 교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앞뒤가 바뀐 건 맞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신고가 늦게 접수가 아, 된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에 따르면 타조 농장 주인이
아마 탈출한 뒤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뒤늦게 타조가 탈출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럴 수 것이고요. 있겠다. 나중에 그 마리수를 세보면 두 마리가 비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즉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이 농장 주인은 타조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많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소동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조들이 하기야 탈출할 때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당연하겠지만 농장 주인한테 우리 나갔다 올게 신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앞서 이 타조는 사육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동물보호단체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신고 접수된 농장의 타조로 확인이 돼서 비로소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이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 농장 관광을 목적으로 타조를 키운 것은 아니고 사슴, 닭, 개 등을 취미로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드린 것처럼 이 타조는 총 2마리였는데 2마리 모두 탈출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1마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이 타조는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쫓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아하. 만약 타조를 발견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셔야 하고 구조대가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나머지 1마리도 지금 어디선가 불안한 상태로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산이라면 글쎄 저기가 뭐 깊은 산 쪽인지 모르겠지만 시흥 근처가 혹시 이제 또 산에는 산짐승이 많잖아요. 물론 타조도 이제 약간 그 공격성이 있으니까 쉽게 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주인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안에서 방심한 사이 하정현 평론가님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버렸군요. 그런 게 아니라 무궁화호 열차 있잖아요. 네네. 그 열차에 보면 그 객실 가장자리에 승객들이 짐을 넣는 공간이 있거든요. 있죠, 네. 거기에 당연히 짐을 놓잖아요. 거기 네. 짐 넣으면서 설마 누가 가져가겠어라고 다들 생각을 하면서 믿고 놓잖아요. 특히 또 K 양심 있고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 양심이 있는데 네. 그 설마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어허. 이 영상을 보시면 네네. 열차와 열차 사이에 지금 통영 객실입니다. 네. 여기 어떤 남성이 문을 열고 쓱 하고 들어가더니 네. 짐을 놓는 공간에 가서 네. 빨간 캐리어 가방을 자기 것인 양 지금 네.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7분 뒤에 다른 객실인데 여기서도 그 남성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뭐 자기 것인 양 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저렇게 꺼내 들고 네.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성호 변호사님 사실은 이 영상만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짐이 많은 승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놔둔 다음에 자기가 갑자기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꺼내고 자기 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가방 자체를 들고 나간 것은 아니고 가방에서 필요한 물품만 가지고 가고 가방은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하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호. 심지어 이 남성은 한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짐칸에 있는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처럼 고가의 전자기기만을 노려왔는데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9일 동안 KTX 등 열차 내에서 7차례에 걸쳐서 총 1,00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행동하니까 박성호 변호사님 누가 봐도 야 이거는 그냥 자기 물건에 자기 가방에서 자기 짐을 살짝 빼는 거겠구나 필요하니까 그때 휴대전화 쓸 일 있었나 보구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K 양심에 지금 허점을 노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남이 내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을 이용한 것인데 이 남성은 열차 승객들이 짐칸에 짐을 두고는 내릴 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부분을 노렸습니다. 어머나. 열차 승객들이 선반, 짐칸, 물품 보관대 등에 이 캐리어나 가방을 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이에 가방에서 물건만 슬쩍 가져간 후에 하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철도 경찰 연이은 철도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 시도해 왔는데 아하. 결국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해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잘해서 저 몹쓸인가 안 잡았다면 지금도 상행선, 하행선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지금 남의 물건 슬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못된 인간을 잡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발 부산행 차에서 태블릿 PC 등이 있는 가방을 절취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저희 철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범 교수님 예. 가안도 큰 게 베트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저런 짓을 해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베트남을 상황을 생각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 뭐 않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짜 그렇죠. CCTV 많잖아요. 그럼요. 인터넷.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교통 같은데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해줘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열차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안전을 아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무슨 성 관련된 그렇죠. 나쁜 짓 하는 거 다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마음을 먹지 말아요. 딱 경고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인 거죠. 아하.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방범용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런 일 하다가는 목덜미가 반드시 잡힌다 네. 하는 걸 반드시 깨달는 시간이 됐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호준 변호사님, 이제 저 인간은 이제 우리나라에 잡혔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럼 일단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도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돼서 이걸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추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반성해야 도 베트남 국적이라는 게 다 알려졌잖아요. 나라 망신시킨 거예요.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하객들의 축하 속에 우후 막 기뻐야 될 결혼식장이 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세계적인 오페라 아니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어어? 한국에 어느 예식장에서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영상도 찍혔는데 네. 왜 그 천장에 장식용 조명 대형 샹들리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설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성 한 명이 머리를 다친 듯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어머머! 예식장 위에 이거예요? 대형 샹들리에가 총 11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머, 이거 떨어졌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머 세상에 지금 보세요. 하객들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봐요. 어머 보세요. 진짜 커요. 혼자 샹들리에가.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네. 작은 게 보세요. 떨어졌다 해도 놀랄 노자인데 지금 제법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일단 다친 분이 없어요? 다친 분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저 대형 샹들리에는요. 네. 보통 크기가 위에 있어서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 키만큼 커요. 그렇게 성인 해요? 키만큼 커요. 진짜 그러네 네, 진짜 보니까. 내려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얼마나 큰지 저 무게감도 그렇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전북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 도중에 저게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저 밑에 앉아있던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걸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세상에.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하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하객분들은 신랑 신부 축복해 주려고 오셨다가 지금 무슨 대관절 이런 날벼락이 한 말. 그리고 저게 결혼식장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가 떨어질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허준 변호사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샹들리에 무리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정형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딱 붙어 있는 조명이 아니라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들이 방사형으로 매달려 있는 조명이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니까 당연히 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일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진짜 대형 사고죠. 그런데 실제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대형 조명 샹들리에 중에는 고정형,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딱 고정이 돼서 빛을 발사하는 게 있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전동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진 샹들리에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전동형 샹들리에라고 하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호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과실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연결 고리가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관리상의 부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내재적인 위험이 원래부터 이 샹들리에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이번 사고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봄도 되고 하다 보니 저도 청첩장 여러 개 받았는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꼭 저 예식장뿐만 아니라
요즘 예식장들 보면 이른바 이벤트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저런 것도 내려오는 이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벤트 이런 데 매몰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샹들리에는 이번 대형 사건으로 왔지만 사실은 꽃 같은 것도 너무나 막 축제장처럼 해서 꽃값만 1억 들었다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아, 그래요? 많은데 진짜로? 그 꽃이 한번 쓰러져서 사고가 난 적도 주변에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간 거고 새 출발하는 장소에는 이런 너무 과대한 이벤트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정말 마음이 진심이 담긴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결혼 자체를 축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벤트보다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결혼 이 축제 분위기 또는 정말로 성스럽고 그런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에요. 혼주분들 또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내 결혼식 엉망진창 됐어요. 손해배상 해줘 할 수 있어요? 우선 호텔 측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예식장 제공 운영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다친 하객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샹들리에는 민법상 공작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상 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가? 이 예식장 제공 운영 계약의 본질은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하객이 다쳤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상 그 계약상 신랑 신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거의 대부분을 배상 책임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뉴스파이터는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허지원 변호사님 두 분 변호사님도 든든해요. 왜냐면 이런 법이 있는 걸 또 처음 알았어요. 이런 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또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곳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막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곳이 또 있었는데요. 어허. 이번에는 고속도로입니다. 어?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상이 네.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네네. 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중심을 잃고 비틀비틀 운행하는 모습이 아이고, 아이고. 보이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위험하게 운행을 하다가 아이고.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넘어지면서 저 트럭에 싣고 있던 짐도 같이 쏟아지는데 어머나. 저 트럭이 자동차를 운반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트럭 위에는 자동차들이 실려 있던 거예요. 어머. 그 차량들이 다 넘어지면서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한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저 넘어진 차가 자동차 캐리어라 불리는 그 차인가 봐요. 세상에. 아마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가 많이 보셨을 건데 세상에. 아니 앞서 CCTV 보면 진짜 휘청거려 엿가락처럼 휘청거렸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차량이 휘청거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지난 21일 낮 대전 대덕구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달리던 자동차를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운반하던 차량이었고요. 네. 이 차량이 전도가 되면서 운전자 5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문제는 저 뒤에 차량이 실려 있잖아요. 네. 실려있던 차량들이 다 8대가 실려 있었는데 도로로 쏟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다 막았네요 진짜 완전히. 왜냐하면 저 차가 길 전체를 막고 3차선 도로를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경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동차 운반 차량 운전자 차로 변경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차로를 변경하는데 무게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보는 게 혹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아마도 운전하면서 이제 차로 변경 과정에서 무게가 너무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하.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다니까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게 저게 지금 새 차를 이 배송 중 이송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신차 새 차를 주문하신 분들은 저거 차 못 받아보는 거 지금 다 고장난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화물차를 운송하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그 소속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가? 통상 화물차 운전자나 소속 회사는 화물차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하.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보상 비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신차가 떨어진 상황이라 경락손해라고 해서 신차의 가치가 떨어진 손해까지 모두 다 배상해 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저 차량들이 도로에 쏟아져가지고 아까 CCTV 보신 것처럼 다 극심한 교통체증 한 2시간 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하신 운전자분 중에 나 지금 급히 어디 정말 나 뭐 중요한 면접 있을 수 있고 사업 계약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 나 이것 때문에 제 시간에 못 가서 피해 당했어라고 혹시 소송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 가능한 손해였어야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접적으로 만약에 넘어져서 차량이 부서졌다 이런 건 직접 손해라고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특별한 면접이 있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예견 가능하기는 어려운 범위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면접이라든가 급한 일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면접을 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에 특별 손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해배상 범위가 될 것 같고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은 상정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진짜 도로 위에서는 예상치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전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진짜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진짜 마음 아프다. 앵커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산불로 막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게 뭐 싹이 다 타고 한 개도 못 잡아냈어요. 지금 한참 막 약치는데 저 약도 지금 갖다 놨던 게 다 녹아 내려버리잖아. 너무 안타까운 게요. 화재 면적만 해도 조금 전에 보셨죠. 축구장으로 치면요. 10,000개가 넘어요. 11,000개 가까이 돼요. 1,900여 개 축구장 넓이에 지금 잿더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꺼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어요. 하재근 평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재난이 닥쳤는데 지금 뭐 산청, 김해, 의성, 울주 등 전국의 42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 지난 21일부터 계속 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1,900여 개의 면적이 이미 잿더미가 됐고 네. 지금 문제가 피해 지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이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피해 지역의 주민분들 인터뷰를 보니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너무 이 강풍에 불씨가 날아다니니까 마치 도깨비불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세상에. 그중에서도 경북 의성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제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특수진화대, 공무원, 소방, 군부대 등 진화 인력 2,600명에 진화 장비 318대가 투입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화율이 미미합니다. 아유. 오늘 날 12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71%에 그치고 있고 1몰 전까지 주불 진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아이고. 시설물 11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한 1,300년 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울람사 결국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문화재도 지금 소실됐고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주민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버득비 간단 모였어요. 막 탔는데 막 펑펑 터지고 막 쾅쾅 깼어요. 막 다 타버려. 집안 안에 뭐 옷 같은 거 밖으로는 양껏 묶어놨어. 그죠? 다 타버렸어요. 나가서 대피해 나갔어요. 잠이 오겠어요. 막 가슴이 뛰고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지금도 주민분들은 대피소에서도 지금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새실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허준 변호사님, 소중한 생명 4분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화마가. 그렇습니다. 21일에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22일에 화재 진압 작업에 투입됐던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9명 중에 무려 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산불 진화 도중에 초속 11에서 15m의 강풍과 함께 역풍이 불면서 화마에 휩싸여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부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친 대원 5명을 포함해서 8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문성이 있는 소방대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면 공무직 근로자들인데 물론 산불 진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뽑힌 대원들이기는 하지만 일각의 얘기에 따르면 산의 지리도 잘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된 데다가 방화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나흘째 지금 화마의 기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요, 상당 부분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산불이 지금 하동군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동에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게 83년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이게 고려시대 때 장군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귀한 이 나무들과 산림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희 평론가님, 사실은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 4분의 목숨을 잃은 그 관련해서 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숨진 4분 중에 이제 한 분은 공무원분 30대고요. 나머지 3분은 산불 진화대원은 60대 이상이에요. 화재가 나도 지역에 불을 끌 청년들이 없다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재난 영화나 해외에서 외신 영상을 봐도 이렇게 대규모의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아픈데요. 때마침 그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전신 3도에 아주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고 이제 생존한 대원의 증언이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회오리 치듯 등 뒤에서 불덩이가 덮쳤고 진화대원 5명이 땅 꺼진 ong덩이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20분 동안 온몸으로 화마를 견뎌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같은 위치에 투입됐던 9명 중 4명이 하산하다가 이제 숨지셨거든요. 사망하신 분들은요. 경력 7년 또 10년 베테랑 그 대원들이었지만 강한 바람이 너무 예상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바라오니까 어떻게 방어를 못한 거예요. 불덩이가 올라온 상황에서 베테랑도 이 화마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은 60대 대원의 아내는 남편이 작은 일도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 그날도 아마 마지막까지 정신없이 불을 껐을 것 같다. 그 순간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고요. 사망한 30대 공무원의 동료들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던 직원이라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오늘부터 27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했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치인들도 서로 이권 따지지 마시고 제발 좀 손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면 화마, 진짜 저 시뻘건 불길을 보면 화마라는 말이 진짜 너무 몸서리 쳐질 정도로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단어예요, 진짜. 근데 최재문 교수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전국에 이 번지고 있는 불이 다 진화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불탄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기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남 산청군하고 경북 의성군의 산불이 크게 확산이 됐는데요. 그 확산된 배경에는요, 강풍 그리고 건조한 대기. 거의 남쪽에는 눈이 많이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는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에도 남쪽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눈이 안 와서 건조한 대기가 형성돼 있고 또 요즘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 나기 쉬운 기후 조건이 일산 있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바람이 불면요, 산불의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 빨라진대요. 바람이 안 불 때보다. 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됐고요. 오늘도 건조특보의 순간 풍속이요, 10에서 15m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길을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 좀 잡아놓으면 밤에 또 확산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산지에서는요,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이제 골짜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람이 더 많이 불게 되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이제 산불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예상으로는 목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예상이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좀 그 산불을 진화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월, 화, 수 오늘 월요일인데 월, 화, 그렇죠. 수요일까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세상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온몸으로 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목요일 날이나 가능해질 것 같고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진짜 이 재난과 같은 날벼락 같은 이 화재가 하재근 평론가님 애초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소방당국에서는 지금 조사 중인데 일단 실화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에? 지금 그 경남 산청의 경우에는 예초기로 잡초 제거를 하다가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는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냐. 세상에. 그리고 울산 울주에서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박성배보다 물론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 중입니다만 나중에 정말 조사 결과 저런 실수가 이런 큰 화재, 대형 화재 지금 4분의 목숨 앗아갔어요. 이 화재 전국 동시다발 화재 원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살에서 불이 난 사건이라 일반 실화죄가 아니라 산림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실화라 하더라도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산림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큰 특별재산이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데 이 사건 산불 진화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에 비춰보면 실화자가 특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요.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동안 대형 산불 난 거 여러분 기억나실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대형 산불 날 때마다 관련 법규 또는 관련 장비, 대책 다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나같이 다 제자리에 거면 지금도 후진적이에요. 이번 이 화재 방제도 정말 후진적 걸음에서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4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거 일단 진화의 총력을 다 기르신 다음에 정말로 뭔가 차제에 중요한 법안 그리고 대책 마련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정치권 모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